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건 시하고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가 전이냐, 일치냐, 후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용어, 얘들아, 발화시가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시점. 그러면 사건 시는요? 그 말할 내용이 있죠. 말하는 내용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 그 밑에 있는데 요게 시간입니다.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인데, 자, 그럼 보세요. 한국인의 관습에 따른다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앞 시간하고 뒷 시간 볼게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예요?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앞이야 뒤야. 사실은 뒤를 돌아봐 이러면 뒤를 돌아보잖아. 시간은 저기가 앞이에요. 여긴 뒤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거 익숙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 시간표상 앞 시간 뭐야? 라고 했을 때 2교시 끝나고 앞 시간 뭐야? 라고 했을 때 3교시 얘기하지 않잖아요. 앞에 모여서 그러죠? 그러면 앞에 모여서 1교시 얘기한다고. 익숙하죠? 이게 그럼 뒷 시간 뭐야? 라고 했을 때는요, 앞으로 다치지 않은 시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앞.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니? 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사건 시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시간과 사건 시가 일치하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현재라고 하는 거고, 요걸 뭐라고 하니? 당연히 미래. 요걸 미래. 자, 요걸 뭐라고요? 과거. 자, 그러니까요, 잘 봐. 요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니네 시간 표현에서는요, 먹었다가 과거라는 거 다 알아요. 조심해야 될 게 먹었다가 과거라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먹었다가 과거라고 말하지 않고 사건 시가 먼저인지 발화 시가 먼저인 시점인지를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가 A거든? A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먼저인 시제이군.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코르죠. 사발이 이코르죠. 그럼 이거는 사발이 뭐예요? 앞. 먼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발화가 먼저. 알겠지?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먼저. 나중.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야, 이거. 근데 이거잖아. 말로 이루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잘 봐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말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 과거잖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지. 당연히 과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어날 거. 미래 아니니? 고민하지 마. 알겠죠? 먼저 보세요. 요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럼 지금 발화시와 사건이 다 한 거예요. 거기 선생님이 비추신 거 그거 외우지 마요. 알겠지?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더 힘드니까요. 이 원리를 이해했어요? 당연히 말하지? 먼저 일어났지? 당연히 일어난 거잖아. 일어나고 말한 거니까 과거죠? 말하고 나중에 일어난 거니까 이거 미래지? 그지? 자, 이제 과거 시제 그냥 읽어볼게요. 어차피 내가 선생님이 다 정리했으니까요. 자,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이게 이해되죠? 요거는 꼭 머릿속에 외워야 되지만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사건 시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해가지고 at과 어스 씁니다. 알겠지? 이것도 선어말어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어말어미는 주체 높임이거나 아니면 시제를 나타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먹었다,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이거 두 개 쓰는 경우도 있지? 자, 요거 차이점이 뭐냐면 아니, 이자 이렇게 두 번째 쓰는 거 있지? 요거는 잘 봐. 요 그래서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한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봐봐. 먹었어는 과거에 먹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지. 먹었었어는 지금은 그 장소에서 혹은 누구랑 같이 못 먹는다는 얘기. 이해돼? 자, 그러니까 봐봐. 그 사람이랑 처음 같이 밥 먹었어. 전에는 차랑 같이 마셨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셨었어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진전돼가지고 더 이상 차만 마시는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작년에 이 방은 물이 많았어. 이거랑 많았었어. 이거는 의미차가 어떻게 돼요? 위에 거는 단순히 작년에 물이 많았다는 사실. 지금도 많을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은 많지 않아요. 지금 많지 않은 건 아니면 이 강물이 엄청 말라버려가지고 많아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작년에 이 강은 물이 참 많았었어 이러면요. 지금 말이죠. 이 강물이 쫄았거나 이게 쫄았거나 뭐야. 이 강물이 완전히 말랐거나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강물이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상태. 완전히 변해버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서너 사람이 덜을 쓰는데 이 덜을 쓴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경험을 돌이켜 회상하는 의미예요. 알겠지? 회상.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이제 3번하고 4번이다. 자, 3번하고 4번인데 요거는 자, 3번하고 4번은 관형사형 전송어. 근데 이거는 어만어미예요. 알겠죠? 선어만어미가 아니라 어만어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했잖아. 관형사형 전송어미가 뭘 나타낸다고? 시제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사에서 관형사형 전송어미 동사하고 형사 구분해야 돼요. 니은, 던, 이준지, 하시던 요거죠.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에서는 던만 가능합니다. 이건 기억해요. 왜냐하면 형용사에서는 잘 봐. 작은, 예쁜 이게 과거의 느낌이 없어요. 밥 먹은 사람, 어제 간 사람 이거는 분명히 그죠. 어제 작은 테이블 이상하죠? 알겠죠? 작은 테이블, 예쁜 소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라는 느낌이 없어요. 형용사에서 이게 붙으면 이따가 나오지만 이거 현재 시제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볼게요. 현재 시제가 중요한데 자, 2번 동사 형용사부터 다르죠. 자, 일단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는, 먹는다, 간다 할 때 는, 니은 알겠지? 또는 관형사형 어미 얘들아 요거는 선어만어미 표시예요. 요거는 선어만어미 표시예요. 먹다, 먹는다 이게 의정에서 앞뒤로 분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요걸로 끝난다는 거거든. 먹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어쨌든 동사는 둘 다 옵니다. 형용사는 둘 다 못 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는 둘 다 붙을 수가 없어요. 자, 됐어요? 먹는다, 간다, 먹는, 가는. 형용사와 서술격조사는 선어만어미에 쓰지 않고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예요. 현재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는 현재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는이라든지 니은을 안 쓰고 그냥 기본형이 현재형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 니은을 사용합니다. 자, 예쁘다, 학생이다 이게 현재라고요. 동사는 먹다, 달리다 이게 현재형이 아니거든? 먹는다, 달린다가 현재형이에요. 알겠어요? 자, 예쁜 학생인. 자, 요거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동사인 경우에는 과거인데 얘네들은 형용사하고 서술격조사는 얘들이 현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쁜다 안 돼요. 예쁘는다도 안 되고 학생이다도 안 돼요. 학생인다, 이는다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쁘는, 학생이는 안 돼요. 야, 나 지금 예쁘는 중이 안 되죠? 학생이는 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과 같은 시간 부사를 사용하는데 자, 밑에 보세요. 현재 형태는 보편적인 사실과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거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도 현재형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어랑 비슷하다고 알겠죠? 난 이번 주말에 영희를 만난다라고 했는데 니네 여기서 만난다가 현재형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거니 아니면 주말에 만나는 거니?
주말에 만나는 거니까 얘들아 는다 니은다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가까운 미래를.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쉬워요. get, 리을 것 요 두 개 씁니다. 형용사하고 동사가 구별이 안 돼요. 알겠죠? 다 똑같이 씁니다. 먹겠다, 예쁘겠다. 관형 사용어미 리을과 의점에서 것이 결합된 리을 것도 널리 사용하는데 이건 훨씬 더 많이 써요. 볼 것이다, 떠날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관형 사용어미는 을 또는 리을. 볼, 떠날, 먹을. 내일, 장차 같은 시간 부사로 사용하는데 자, 얘들아 오른쪽에 이거 오랜만에 오죠? 이거 요약 노트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꼼꼼하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CJ 실현을 요약 정리인데 자, 이거 봐라. CJ 실현은 문법적으로 우리나라는 CJ를 어떻게 실현하냐면 선어말 어미로 실현해요. 그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관형사형 어미로 실현하지? 얘는 무슨 어미라고 했어요? 어말 어미라고 했지? 선어말 어미로도 실현하고 관형사형 어미 즉 끝에 오는 어말 어미로도 실현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시간 부사로 실현돼. 시간 부사는 뭐 워낙 쉬우니까 알겠죠? 요 세 가지로 실현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동사하고 형사 이다로 나눴지? 자 보세요. at과 ot은 과거 둘 다 과거 얘는 묻혔죠. 그 다음에 at, ot과 ot도 둘 다 과거인데 현재와 단절된 거. 자 그 다음에 더는 직접 경험 회상의 의미 알겠지? 둘 다 돼요. 알겠어요? 먹더라 막더라 작더라 적더라 학생이더라 다 되죠? 자 그런데 니은 요거 현재지? 현재지? 동사만 현재예요. 자, 형용사는 이 형태가 X예요. 알겠죠? 대신 기본형이 현재 시제입니다. 작다, 예쁘다, 학생이다. 자, 정리해놨죠? 그 다음 밑에 get, 이건 둘 다 미래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것.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알겠지?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이거는 마치 수거처럼 쓰이는 거 알겠지? 뭐뭐 리을 것. 알겠지?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지만 동사, 형용사, 서술격, 주사 다 공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리 이건 아까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리도 돼요. 먹으리라 가리라 알겠지? 먹으리라 가리라 니네 교과서는 없지만 이것도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먹으리라 가리라 그 다음에 작으리라 예쁘리라 이런 거죠. 알겠지? 작으리라 예쁘리라 돼요. 내가 이걸 만들면 누구보다도 작으리라 이런 거 알겠지? 화장을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예쁘리라 이런 거. 난 내년에는 서울대에 입학한 대학생이리라 이런 거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관형사형 선어말 어미인데 니은은 그러니까 은과 니은은요 동사에 쓰이면 먹은 간 과거지 형용사와 이다는 현재예요. 왜 음영 표시를 하는지 알겠죠? 얘는 현재예요. 작은 학생이 예쁜. 그다음 더는 둘 다 과거예요. 알겠죠? 더는 둘 다 과거예요. 하지만 느는 현재. 하지만 형용사는 그걸 못 써요. 그럼 대체는 뭐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 있잖아. 니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을은 됐습니다. 알겠죠? 둘 다 미래고요. 시간부터는 되죠. 됐지? 넘어가. 자, 이제 정리할게요. 20페이지에 at, ot의 다양한 기능인데 추가적으로 할게요. 여태까지 at, ot은 뭐로 배웠니? 과거로 배웠지? 과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완료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죠. 꽃이 활짝 피었구나. 엄마를 닮았어요.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상황의 완료. 알겠지?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의 준말이에요.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꽃 보면서 오 꽃이 피었구나 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지? 꽃이 피었다는 과거 사실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있구나를 이걸 줄인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피었구나. 알겠지? 이걸 줄여서 피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는 뭐니? 완료상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줄어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완료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닮아 있다. 닮아 있다를 자 줄여서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빼주세요. 이래 과거 시제가 이 at과 ot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이런 거. 야 오늘 밤은 커피를 얼마나 마셔가지고 오늘 밤 다 잤다 이런 거. 야 너 선생님한테 이제 혼났다 이렇게. 아직 혼 안 난 거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과거 시제도 미래 시제도 미래를 쓰고 현재 시제도 미래를 쓰고
과거 시제도 미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알겠지? 특히 과거 시제로 미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봐봐. 친한 친구끼리예요. 보통 친한 친구끼리. 자, 어떤 친한 친구가 남학생 반이에요. 뒤통수를 때리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 일로 와. 근데 여기서 미래시를 쓸게요. 널 죽이겠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지? 야, 일로 와. 난 널 죽이겠어. 이렇게 쓰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진담 같잖아요. 알겠지?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이 쓴 게 뭐잖아? 뭐라고 하니? 일로 와. 너 씨. 뭐라고 그래? 죽었어? 이러면서. 너 이제 죽었어? 그래, 봐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죽는다? 이러고. 그렇죠? 얘들 그러면 봐봐. 진짜 미래시를 사용하면 장난의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 이제 죽이겠어? 그러면 야, 왜 그래? 이러고. 그렇죠? 되게 진담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응. 자, 됐어요? 응. 그 다음에 는디유는 일반적인 현재 시제 넘어가. 가까운 미래는 아까 했죠. 내일 떠난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내일 떠날 것이다 보다는 우리는요. 내일과 같은 가까운 미래는 떠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미래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가 이순신이죠. 이순신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실존 인물로 이순신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명랑대첩에 나왔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야죠. 과거 사람이니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실감나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전 아까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get. 의외로 get 별도치기예요. get의 또 다른 의미를 물어보는 거 많이 나와요. 추측하는 의지거든. 자, 미래 시제고요. 두 번째 추측.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시제는 과거예요. 끝냈다에 get이 붙었죠. 이거 미래가 없어요. 끝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 자, 이 정도면 3,000명은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추측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이거 미래이면서도 의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저도 꼭 가겠습니다. 이것도 의지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가능성이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자, 요 예문이 중요한 거야. 야, 그건 삼척 동작도 알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야, 발로 써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거 있지. 그거는 가능성, 능력이에요. 알겠지? 그리고요,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완곡하게 말할 때도, 돌려서 말할 때도,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말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따질 때 쓰는 말. 별사람 다 보겠네. 이런 식으로. 이래? 자, 됐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추측 의지 구별하는 거. 그지? 그리고 가능성 능력도 많이 들어가요. 그 예문을, 대표적인 예문을 많이 알아봤어요. 알겠죠? 추측과 의지는 뭐 니네가 독해라면 되겠지만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니네가 요거를 야, 그 정도면 삼척동자도 알겠다를 추측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추측 아니에요. 알겠어요? 됐지? 뭔가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이제 동작상입니다. 동작상도, 자, 개념 볼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인지 완결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작이 끝난 건지, 단순한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이 끝난 건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것도 별도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제는 말하는 시점에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한 건데, 자, 요 동작상은 말하는 시점에서 그 동작이 끝났느냐, 아니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는 짜장면을 옛날에 먹었다는 얘기죠. 알겠지? 근데 나는 짜장면을 먹어버렸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짜장면 지금 남아있는 거니 안 남은 거니? 지금 다 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짜장면을 먹고 있다 하면은요, 아직도 먹고 있는 거예요. 얘네. 자, 그러면은 됐고요. 종류는 진행과 완료인데, 진행은 동작의 진행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1쪽에 고있다, 아오가다라는 보조 용언으로 실현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 뒤에 가다는 그 비동사에 뭐뭐 있다, 존재하다의 있다가 아니에요. 고에 가다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보조 용언하는 거고, 연결음이 중에서 음연서가 있어요. 자, 이거 독해보면 돼요. 밥을 먹고 있다. 독해해봐. 밥은 아직도 먹고 있는 중이지? 그 다음에 빨래가 다 말아가고 있는데 아직 다 말한 거 아니지? 다 말한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그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밥 다 먹었어요? 먹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의존 명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만 해야 되는데 가고 있는 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완료사. 일이 끝나고 결과가 지속됨을 표현하는 말인데 버리다. 있다. 놓다. 등의 보조용. 알겠어요? 요거랑 뭐뭐 고소와 같은 연결을 사용하는데 짜장면을 다 먹어버렸다 하면은요. 다 먹어버렸다. 끝났다는 얘기죠. 지연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자, 요거 진행 아니에요. 앉고 있다가 진행이에요. 앉아있다는 완료예요. 알겠어요? 앉아있다는 완료예요.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았다. 자, 봐봐. 그녀는 밥을 다 먹고서 아까는 먹으면서였지? 자, 봐봐. 독해했을 때 먹으면서는 아직 다 안 먹은 거지? 먹고서 하면은요. 이 먹고서는 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나선 거죠. 의존 명사를 통해 실현되는데 아까 그 중이 대표적으로 진행을 나타낸다면 채. 알겠지? 이 채가 완료를 나타냅니다. 우두커니 선 채. 그러니까 서 있는 동작이 끝. 알겠지? 선채. 고향을 돌아왔다. 그 다음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이거 한번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배워줘봐. 쓰다, 입다, 신다, 끼다. 공통질문이 쓰다, 입다, 신다, 끼다는 착용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에요. 여기에 고 있다가 결합하면 원래 고 있다 결합하면 진행 아닌 진행인데 이 착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애들은 고 있다를 붙이면 완료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의법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진행과 완료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데 봐봐. 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뭐하라라고 할 때는 봐봐. 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이미 쓴 상태 완료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 알겠지? 자, 흰 모자를 쓰는 행위를 한 사람은 뭐라는 건지 흰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를 뭐라는 건지. 알겠지? 중의법이고요. 그 다음에 미영이가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것은 외투를 이렇게 입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외투 입은 사람 보고 저기 뭐야 흰 외투 입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요렇게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표현은 끝. 맞아요? 자, 이제 우리 피동 표현하고 사동 표현. 부정, 인용 그 다음 했으니까 이제 문법에서는 얼마 안 남았어. 혹시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와요? 중세국어 들어갔어요? 프린트 있어요? 교과서만 해? 그럼 교과서만 해? 네. 알았어. 그 맞춤법은 프린트로 하지? 다음 주에는 맞춤법도 중세국어를 해야겠구나. 자, 오늘은 문법 요소 다 끝냅니다. 알겠죠? 자, 이제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인데 이렇게 누누이 말하지만 개념부터 잡읍시다. 자, 나는 도둑을 잡았다. 라는 문장인데, 자, 요 문장. 잡다, 잡았다지? 자, 그럼 도둑 잡은 거 누구예요?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주어를 봐야 돼요. 얘가 주어지? 도둑 잡은 거 누구예요? 주어가 잡았죠. 주어가 자기 힘으로 잡은 거 같잖아요? 자, 그런데 요 문장 한번 볼게요. 도둑이 나에게 잡혔다 그러면 이거 주어지? 느낌이 많이 달라졌지? 도둑이 잡은 거예요. 도둑이 서술어의 대상이 됩니다.
원래 주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둑이가 잡힘의 대상이 된 거지?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서술의 형태도 히가 붙었어요. 히였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의 도둑을 잡게 했다. 자, 그럼 봐봐. 도둑 잡은 건 누구지? 도둑 잡은 건 주어지? 자, 그러면은 잡힌 건 도둑 잡은 거 누구예요, 여기도? 여기 도둑 잡은 건 누구예요? 나예요. 도둑 잡은 거 여기 나예요. 대신 주어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 잡혔다는 잡다가 아니라 잡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아버지는 잡음의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잡도록 한 겁니다. 잡게 한 거죠. 됐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행위를 함. 얘는 어떤 행위를 당함. 이렇게 이 행위를 시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시킴, 사동, 당함. 이거 뭐라고 해요? 피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수동태. 얘는 사역동사 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예요. 근데 잘 봐. 여기서 용어부터 볼게요. 피동은 반대가 뭐니?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만. 능동을 바꾸면 피동이고 피동을 바꾸면 능동이에요. 피동을 바꿔서 주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택지 쌍은 이래요. 피동의 짝이 능동, 능동의 짝이 피동이다. 자, 그러면 사동을 바꾸면 뭐가 돼? 주동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주동이냐 사동이 능동이냐는 구별할 필요가. 선생님 주동이랑 능동을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걔네들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얘를 주동이라고 하면 사동에 대응되는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 저기 도둑이 나에게 잡혔다를 주동으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주동으로 어떻게 고쳐요? 알겠죠? 아니 똑같은 문장이 나왔지만 얘를 이렇게 고치면 능동문이라고 하는 거고 주동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치면 능동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주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봐봐. 니네가 회사에 나갔을 때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보이겠지? 회사에서는 내가 김대리지만은요. 집에 오면은 그냥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알겠죠? 집에서 무슨 김대리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피동부터 들어갈게요. 먼저 능동.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게 주동입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서술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능동입니다. 그리고 능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능동문이에요. 그 다음에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피동문인데 잡다에다가 이히리기 같은 거죠. 잡히다, 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능동, 피동 볼게요. 나는 도둑을 잡았다. 주어인 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도둑을 잡은 거지. 도둑이 나에게 잡혔다 그러면 주어인 도둑이 나에게 잡힌 거예요. 알겠죠? 도둑이 잡은 게 아니라 잡힌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능동문이 피동문을 바뀔 때 문장 구조 변화는 외우는 게 아니고 차라리 예문을 외우세요. 알겠죠? 니네 피동하고 능동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라서. 알겠죠? 그리고 문장 성분만 잘 구별하면 돼. 자, 되세요? 자, 예를 들면 사례 보세요. 사례 1번, 2번 넘어가고 사례 보세요. 고양이가 주어, 쥐를 목적어, 물었다가 능동사지? 그러면 요거는 쥐가 목적어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가 고양이에게 부사어가 되지? 그리고요 이 능동사는 물렸다, 물리었다 해가지고 물다, 물리다 피동사가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거 거기 있는 거 뭐 목적어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차라리 예문을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자, 이제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인데 이게 중요하죠? 세 가지가 있는데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자, 피동접사 몇 개 있어요? 이히, 리기, 만약 사동사는 이히, 리기, 우구추주, 이히, 리기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어미가 붙는데 자, 이런 거를 파생적 피동 혹은 짧은 피동, 단형 피동이라 부르는데 먹다에다가 먹히다, 히를 붙여서 먹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동전미사는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데 자, 여기 먹히다는 먹다하고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얘 파생어, 알겠어요? 얘 파생어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히는 어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먹다, 먹었다는 얘가 어미죠. 새 단어가 아니죠. 하지만 먹다, 먹히다는 접사 얘는 새 단어가 아닙니다. 얘는 새 단어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피동사는 새로운 단어가 되고 파생어가 됩니다. 먹다하고 먹히다는 의미가 달라요. 먹다하고 먹히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서술성을 가진 일부 체언,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체언 뒤에다가 뭐가 붙어? 되다가 붙는데 자, 이건 동사 되다가 아니에요. 전미사 되다예요. 자, 그러면 근데 체언 플러스 접사가 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봐. 체언 플러스 접사가 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능동 또는 주동일 때 정지 하다 이렇게 이 하다는 두가 아니에요. 명사 뒤에 붙는 거예요. 알겠지? 정지라는 명사를 정지하다로 바꿔주는 거. 아니 그러면 요걸 피동으로 바꾸면 정지하이다 하이다 하이다 안 되죠? 하다 자체가 접사이기 때문에 접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지번이 되다 이렇게 이게 접사라고. 그럼 사동은 이제 알게요. 정지 다음에 뭘 붙여요? 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정지하다, 정지되다, 정지시키다. 자, 얘네들은 원래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가 아니에요. 알겠지? 이렇게 접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결, 가결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 어간에 보조용은 어지다, 개되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인데 이건 통사적 피동, 긴 피동, 장형 피동이라고 해요. 자, 이 편은 잘 글씨가 잘 써진다는데, 자, 잘 써진다는데 이거예요. 쓰 어지다인데 이게 써지다가 되는 이유는 알고 있죠? 어간이 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탈락하는 거. 이건 탈락. 쓰어 써잖아. 알겠죠? 쓰어 써. 응?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다라고 쓴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중에서 한 가지로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상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피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중 피동. 먹혀지다. 이중 피동이에요. 자, 먹혀지다는 먹히 어지다.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한 개를 빼야 돼요. 먹히다 혹은 먹어지다. 보통 먹어지보다 그럼 먹히다가 더 많이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되다는요. 관련돼 뒤에다가 어디다 이렇게 쓰는데 이 관련돼 자체가 피동이에요. 알겠죠? 근데 거기다가 관련되다, 되고, 되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디다가 붙으면 역시 이중 피동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어디다가 붙으면 역시 이중피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자, 이중피동으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요. 1 더하기 3과 2 더하기 3은 이중피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다는 이 희리기가 안